이번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네. 그동안 국민의힘과 쭉 합당 협상, 네. 통합 협상을 벌여왔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 또 안철수 대표 간에 네. 뭐 격한 그 네.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감정 골이 너무 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답게 폭넓게 좀 양보도 할 것은 하면서 감싸 안아야 하는데, 완전히 무릎 꿇리고 그렇죠. 백기투항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제3의 길을 지금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일쯤에 이 협상 중단이죠. 이제 협상을 결렬을 선언하고 독자 이런 체제로 가겠다 이런 걸 선언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잘못한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윤석열 괴롭히기, 뭐 또 2030 남자 여자 편가르기 하다가 남자 쪽 너무 편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여성 지지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잘못하는 건데. 한 15% 국민의힘하고 그렇죠. 저 민주당 차이가 나버리죠. 지금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또 잘못하는 거 하나가 안철수 이분도 비판은 많이 받지만 그래도 중도에 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대선 나가서 21%가 표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4.7 재보선도 안철수가 크게 그렇죠. 기여했지 승리에. 그렇죠. 끝까지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스스로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방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과거 DJ나 이런 사람들은 약한 정당 대표도 합당할 때 그냥 당 대표, 공동 대표 주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 합당하면서 이기택한테 당 대표 줘버리고 그냥 해라. 꼬마 민주당하고 합당하면서 그렇죠. 당 대표 줘버렸잖아요. 지금도 안철수한테 국민의힘 대표 주면 어때요? 아니면 공동 대표도 되고. 그래서 당 대표 줘도 되죠. 그 힘을 써야 되는데 자꾸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 역사상 갈라치기에서 내 성공한 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갈라치기 다 갈라치기 하다 다 떨어졌잖아요. 과거 DJ처럼 안철수 대표한테 국민의힘 당대표 줘도 너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선에서 이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한테 뭐 그만한 힘이 어마어마하게 생길까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도 어떻게 보면은 힘든 선택인데, 저는 안철수가 이준석이가 그렇게 맞고 그 무릎 꿇으라고 하더라도 저는 합당해서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대선 출마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자존심은 너무 긁어놨거든요. 근데 저렇게 당 헌까지 바꿔서 안철수가 대선 출마 또 하게 되면은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안철수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에 들어가겠습니까? 쉽지 들어간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 내에서 용해돼 버리고 자기로서는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준석과의 협상을 한들 이준석이가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좀 입당하면은 머슴방 하나 주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그 아궁이도 없는데 냉방. 이준석이가 뭐 속값을 후하게 쳐주니 많으니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야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안철수는 정치 경력 10년이고 그래서 숱한 좌절을 겪고 그만큼 정치적 자산도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저도 안철수 대표가 저는 뭐 정치적인 DNA가 없는 사람이고 정치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늘 주장해 왔는데, 어쨌든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해야 하고 그런 쪽에 일정 부분 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2017년에도 21.4%를 얻었어요. 홍준표 24% 얻었지 않습니까?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19.6%, 20% 가까이 얻었어요. 그렇죠. 20% 안팎의 지지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3당이면서도 자기 지지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네. 어떻게든 안철수를 끌어안아야죠. 그렇죠. 끌어안고 그만큼 안철수에 대해서도 애호를 해줘야 하는데 속감으로 얘기하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나 휴가 가는데 휴가 중에 이 협상 마무리 안 하면 그걸로 끝내겠다. 시끄러운 사람은 안 태우는 게 버스에 안 네. 태우는 게 좋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예스냐 노까냐, 예스까 예스냐 노까냐 네. 대답해라. 네.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됐냐면 안철수 대표가 자가격리 중에 그 일본군이 영국군 그때 잠깐 이겼을 때 네. 항복할 때 항복하냐 마냐 예스냐 예스까 노까 이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뭐로 받았냐면은 일제 그 친일 그거를 동원한다고. 그러니까 저 친구는 어떻게 옛날에 대공 형사 같아요. 없는 거를 그냥 일로 막 끌어들여 가지고 또 퍼붓는 거예요. 네. 하나도 질라고 네. 안 해요. 네. 대표라는 사람이 꼬박꼬박 네.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몇 배로 네. 이렇게 말 싸움을 그렇죠. 말 폭탄을 터뜨려요. 정말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본질은 지금 놔두고 격까지 갖고만 싸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가 안철수 대표로서는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때 협상이 거의 100%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합당도 되기로 하고. 네. 그런데 주호영이가 당대표 나간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넘겨버렸다. 그렇죠. 그럼 김기현 원내대표는 나는 이제 잠시 오고 곧 당대표가 선출되니까 그럼 당대표 오고 네. 협상을 하시오고. 그러니까 안철수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합당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넘겨갖고 당신들이 지연작전 썼고 이제 이준석 대표 제대로 오니까 완전히 깔아뭉개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하고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 감정도 저렇게 많이 작용했다고 봐야죠. 네. 그 노원 쪽의 지역구를 같이 다투면서 그 개인 감정을 당의 공적인 일에 저렇게 개입시키면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뭐 안철수로서도 자기가 제3지대에 나가서 대선에 나간들 뭐 당선되리라고 생각은 거의 없죠. 하겠습니까? 또 지난 2010년 대선 때는 38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그렇죠. 그 어엿한 네. 교섭단체의 후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3석으로 쪼그라들었고 지지율도 2, 3%뿐이 안 그렇죠. 나올 정도로 네. 유세가 줄어든 상황이고 그걸 또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그쪽에 권은희 의원이랑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하고도 연대를 해서 제3세력을 형성해서 삼자 구도로 하면은 또 가능성도 있다 하는데 그냥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죠. 김동연이라는 분을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뭐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좀 정체성이 좀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부총리 할 때 경제부총리 할 때 뭘 했는지 별로 기억도 없고 저는 뭐 제3지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철수도 지금 이준석하고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네. 독자 채비를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에 후보가 결정되고 대권 후보가 결정되면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하고 해야 그렇죠. 또 뭐 합당을 하든 단일화를 하든 네. 나름대로 챙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약속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은 제3의 길을 제3지대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결국 11월에 네. 국민의힘 후보가 뭐 윤석열이든 누구가 되면은 네. 그 사람과 협상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닌가요? 뭐 안철수로 봐서는 뭐 그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또 대선에 나가가지고 막판에 단일화를 하면서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지난번 2017년에도 네. 안철수가 가서 문재인 목도리 걸어주고 한 게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막판에 걸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꾸 손잡고 연대하고 제휴하는 쪽에 그럼요. 네, 표를 몰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안철수랑은 지금 뭐 자꾸 말다툼하고 척을 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협상할 여지는 놔둬야 된다. 세상이 일하는 게요. 윗물 아랫물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언제 소용돌이가 되고 언제
뒷물이 앞물되고 장강 뒷물이 앞물 밀어내듯이 또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도 지금은 대권 욕심을 사실상 내려놓은 것 같고 본인이 공사석에서 정권 교체가 제일 철체절명을 네. 가졌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일을 뭐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그런 자세를 여러 차례 표명을 네. 했어요. 네. 또 본인이 지금 대권에 나선다 한들 안 된다는 것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아마 삼척 정도도 알 만한 일인데 그렇죠. 그런 일을 택할 리가 없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3대 대결을 벌였다. 그래가지고 뭐 몇 프로 차로 졌다.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는 역사의 네. 죄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뭐 정치적으로는 끝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도 뭐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된 것도 안철수의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욕심을 좀 부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죠. 네. 단일화 그 네. 프레임을 만들고 명제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하고 그러고 나서도 안철수 이야기는 지금도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 공동 운영에 서로 합의한 것처럼 이번 대선은 야권이 전체 공동 집권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누가 되나 별 상관없거든요. 네. 지금 문재인 이쪽 파들만 밀어내면은 어떻게 보면 절반은 성공이에요. 경선에 참여했던 야권 후보들이 다 공동 집권하고 네. 대통령이 되고 네.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역할, 합당한 역할들을 주어져 가지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 어떤 약속을 하고 협약을 맺은다 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뭐 다음 주에도 저희 네. 텔레비에도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모시겠다고는 했는데요. 누구요? 안철수. 예.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예. 네. 지금 제3의기를 타격했다고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대권 후보와 단일화 내지는 합당을 모색하지 않겠나. 네. 뭐 그렇게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안철수를 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제하고 있는 거. 저렇게 그러니까요. 예, 자존심을 박박 끌고 놓는 거. 저게 아주 잘못하는 거죠. 안철수, 윤석열 저기에 대해서 그 정권 창출을 해서 국민들은 뭐 안철수가 되나 윤석열이가 되나 뭐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그 당 대표로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이 경선 국면 들어가면서 그 음모론이 나왔는데 네. 그게 지금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네. 아니에요. 그 아니 땡굴뚝에 연기할 리 네. 없다는 게 딱 네.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윤석열을 끌어들여갖고 그렇게 네. 물어뜯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안철수는 밖에서 그렇게 고사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협상을 안 하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준석의 이야기는. 그렇죠. 그렇게 조롱하고 막말을 하고 하는데 네. 협상을 하겠다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을 뭐 띄우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유승민이가 웬만해야죠 지지율이 2%대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되면요. 불로 말하면 윤석열은 횃불인데 여긴 성냥불입니다. 성냥불은 그 조만한 후만 불어도 꺼지잖아요. 횃불은 꺼집니까? 그 성냥불 갖고 횃불하고 비교해서 저렇게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니까 언어 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